여러분 안녕하세요. 무한한 가능성과 뜨거운 열정을 가진 대한민국의 독보적인 전문 기업을 소개해드리는 대한민국 전문기업 넘버원 브랜드 진행을 맡은 정민입니다. 2016년 현재 기업의 규모만 가지고 정체성을 판단하는 건 전 근대적인 사고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규모는 작지만 참신한 콘텐츠로 미래를 보장해 나가는 기업들을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탄탄한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가 협동조합으로 전환한 이례적인 사례가 있는데요. 기업의 주인이 노동자인 기업, 그리고 성공의 중심에 사람이 있는 기업, 그리고 한국에서는 생소한 협동조합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는 기업입니다. 해피브리지 협동조합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네, 오늘 이 시간 해피브리지 협동조합의 정민섭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인사 나눌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서두에 해피브리지 협동조합 자랑을 엄청 했습니다. 해피브리지 협동조합 어떤 기업인가요?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해피브리지 협동조합은 19년 된 회사입니다. 그런데 협동조합으로서의 나이는 4년 차 접어들었고요. 그 전까지는 주식회사 시절을 가졌습니다. 해피브리지는 1997년도에 6명의 선후배가 의기투합을 해서 만든 회사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6명이 시작을 한 회사였기 때문에 대주주나 일방적 오너 시스템을 가지고 회사를 경영하지 않았습니다. 6명이서 전문 경영인은 아니었지만 서로 상의하고 토론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다 주인인 그런 회사의 문화를 이렇게 가지고 회사가 이끌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참 감사하게도 사업이 이렇게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조직의 규모가 커지고 사람들도 많이 들어오고 이런 그 경험들을 하면서 이런 형태를 가지고는 회사의 이렇게 지속적인 발전과 그리고 모두가 주인인 문화를 이렇게 담아내기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러던 차에 저희가 사회적 기업에 대한 관심도 있어서 사회적 기업에 대한 강의도 들으러 다니고 또 협동조합이 또 때마침 관심이 있어서 이탈리아를 방문하게 됐고 그것을 계기로 스페인이나 여러 협동조합 을 견학을 하게 되면서 우리와 좀 적합한 꼴이 이 협동조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2월 달에 전격적으로 주식회사에서 협동조합으로 전환을 하면서 주주가 주인 회사가 아니라 직원이 주인인 회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시작부터 6분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나눔의 의미는 잊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해피브리지 협동조합 핵심 가치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고용인의 입장에서 노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돼서 자발성을 가지고 단지 주인이 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인이 된 행복감을 누리면서 하는 노동의 가치를 느끼면서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이 좀 되게 중요한 가치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잘 나가던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가 협동조합으로 전환하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많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모두 다 극복하고 또 성공 사례로 만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협동조합으로 전환한 이후에 달라진 점들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나요? 여러 가지 장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점만 있는 것은 아니고 단점도 있는데 일단 단점부터 좀 말씀을 드리자라 그러면 주인이 여러 명이다 보니 주인의 이해와 요구가 다양합니다. 그 다양한 이해와 요구들을 다 담아내기 위해서는 사실은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이것을 시간으로만 표현하기는 어려움이 있고, 이제 그 직원들의 그 다양한 이해와 요구들을 얼마만큼 존중하고 그 존중함 속에서 합의해내서 하나된 안을 만드는 과정들이 사실은 좀 지난하고 어떻게 보면 시간도 좀 오래 걸려서 효율이 좀 떨어지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사실 많이 듣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 좀 지난하고 또 노력도 많이 들어가고 시간도 오래 걸리기는 하지만 또 반대급부로 그렇게 해서 합의를 존중하고 합의를 통해서 만들어진 안에 대해서는 사실은 정말로 자기 것인 것처럼 일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약간 느리기는 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길게 봐서는 오히려 좀 더 빠를 수도 있고 좀 더 효율적이기도 하고 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행복하게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만족하면서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가장 큰 변화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많은 분들의 의견을 취합하는 과정이 좀 힘들기는 하지만 공통의 목표를 향해서 가기 때문에 성장이 훨씬 더 빠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해피브리지 협동조합 여러 가지 브랜드가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이 국수나무에 대한 브랜드 이야기를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면류 프랜차이즈 1위라고 들었습니다. 국수나무 브랜드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국수나무는 2016년 6월 현재 450개 이상을 가지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일반 분들은 국수나무 하면 근래에 좀 이렇게 많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되는 브랜드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 국수나무는 11년 차 된 장수 브랜드입니다. 뭐 아주 나이가 많은 브랜드는 아니지만 그래도 프랜차이즈의 속성을 감안했을 때 11년 된 브랜드가 지속적으로 성장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나름의 의미가 있는 나이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2006년도에 처음 1호점을 저희가 개설을 했고요. 2년 동안 인큐베이팅 과정을 거치면서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2008년 이후로 꾸준하게 지속적인 뭐 이렇게 어느 한 해는 되고 어느 한 해는 안 되고 이런 브랜드가 아니라 대략 한 9년 정도, 10년 정도를 꾸준하게 성장을 해왔다라는 게 국수나무라는 브랜드의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소비자분들이 인정을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성장도 지속적이기도 하지만 그런 소비자들의 관심과 사랑 덕분에 각종 프랜차이즈 대상 및 100대 브랜드 이런 영광을 저희한테 좀 많이 안겨주셨고요. 무엇보다도 이렇게 좀 감사드리는 것은 이제 저희가 1년에 2번씩 점주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전체 교육을 합니다. 전국 단위 교육을 하는데 좀 놀랍게도 97%의 참여율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점주님들이. 그래서 도서 이제 오지에 계신 점주님들 말고는 대부분 참석을 해주시는 건데 그런 점주님들의 관심이 하나가 돼서 이렇게 국수나무가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점주님들이나 모든 분들께서 하나의 공통의 목표를 향해 달려나가는 데는 또 기업 문화도 톡톡한 몫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이 해피브리지 협동조합만의 기업 문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해피브릿지의 가장 특이한 기업 문화는 스스로 결정한다는 겁니다. 일반적인 회사는 오너 내지는 이사회에서 일방적인 탑다운식의 결정을 통해서 회사가 운영이 되는 시스템이라 그러면 해피브릿지는 스스로 결정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급여 제도도 저희는 이제 인사제도위원회라는 제도위원회에서 직원들 스스로가 조직을 결성하고 그 결성된 조직에서 스스로 급여 제도를 직원들 스스로가 만들었죠. 그래서 거기에서 만들어진 급여 제도가 실질적으로 본인들의 급여 책정이나 이런 것들에 적용이 돼서 현재 시행 중에 있고요. 이처럼 직원들의 이해와 요구들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시스템과 문화가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일반적으로 주식회사의 주총이 있다라 그러면 해피브릿지에는 총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총회라는 제도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그들이 하고자 하는 것들을 제기하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스스로 결정한다라는 건 책임감을 높여주는 또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최근에는 해피브리지 협동조합이 바로 외식 컨설팅 사업에도 참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중심에 있는 면사무소 어떤 것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송동구 자활센터에서
식당을 하나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식당이 사실은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잘 되지 않았고요. 자활센터라 그러면 지역 내의 주민이 어려운 환경에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고 그것을 지원해주는 그런 이제 지자체의 단체인데 이제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시도들 중에서 식당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컨설팅이라는 이제 거창한 개념을 가지고 도와드린 것은 아니고 저희가 외식 사업을 그래도 나름은 십몇 년을 해왔던 축적된 경험치가 있었었기 때문에 그것을 좀 이제 나눈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좀 가볍게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컨셉을 짜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특장점이 무엇인지를 체크를 하고 이제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렇게 뭐 많은 돈을 벌고 싶어 하시거나 내지는 이런 거는 없는 대신에 사실은 풍부한 노동력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일정 정도 의지도 가지고 계시고 그러면 그런 것들을 잘 풀어낼 수 있는 이제 컨셉이나 운영 노하우나 이런 것들이 이제 그들에게는 없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저희의 외식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서 좀 제공을 해드렸고 그것이 또 다행스럽게도 좋은 결과를 나타나서 뭐 10만 원 미만으로 팔던 이제 그런 매장이 뭐 지금은 많게는 6, 70만 원 정도까지 이제 매출액이 올라와서 나름은 좀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말씀해주신 면사무소 그 현장이 정말 궁금한데요. 저희가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자활 참여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좀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교육받았던 것 같아요. 해피라고 하는 이 외식업체 관련해서 컨설팅이 중요한 요점이었고 전환되는 계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가장 큰 변화는 기반이 만들어지고 이분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래서 실제 이제 그걸 지금 준비하고 있고, 그래서 그게 참 좋은 성과이고. 스테이크를 떠올리면 아직도 좀 비싼 음식이라는 생각이 정말 많은데요. 최근에는 해피브리지 협동조합에서도 스테이크 브랜드를 출시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바로 도쿄 스테이크인데요. 어떤 브랜드인지 그리고 또 과정은 어땠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스테이크 하면 일단 좀 무겁습니다. 이게 특별한 날 먹는 특식 개념으로 다들 인지를 하고 계시죠. 그런데 스테이크를 어떻게 값싸게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에 대한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테이크 이코노믹스라는 개념을 가지고 스테이크를 싸고 맛있게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시작을 했고 그것의 결과물이 도쿄 스테이크였습니다. 그래서 컨셉적으로는 캐주얼 재패니스 레스토랑입니다. 스테이크라는 주제를 가지고 일본식으로 캐주얼하게 풀어나간 컨셉이 도쿄 스테이크고요. 모토는 스테이크를 좀 더 이색적이고도 그리고 저렴하게 공급을 하자라는 것이 모토였었습니다. 지금 뭐 설명을 들으니까 또 아주 세세하게 힘들었었던 일들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 이러한 사례까지 있었다. 혹은 또 회사가 어려워지니까 생활적인 부분도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좀 어려웠던 이야기 좀 시원하게 한번 풀어봐 주시죠. 이제 그 당시에 밀가루 값이 폭등을 했었습니다. 이제 호주 밀이 이제 가뭄이랑 뭐 투기 세력들 이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가세하면서 호주 밀이 급등을 하게 됐고 그것이 이제 한국의 밀가루 값으로 반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원가 포지셔닝이 상당히 올라갔었던 시절이었는데 그것을 좀 본사 입장에서 좀 안고 갔었어야지 됐는데 그때 그것을 이제 본사의 이익이나 이런 것들은 그대로 좀 보면서 그것을 이제 고객들한테 전가시켰던 거죠. 그러니 냉면 공급가가 상당히 올라가게 됐고 냉면 공급가가 올라가니 점주님들은 저희 물건을 쓰지 않고 다른 물건을 사입하기 시작을 하고 그래서 좀 악순환이 그러면서 공장 가동률이 떨어지고 이런 이제 좀 악순환이 시작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장이 돌아가지 않고 점주님들을 통해서 물류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니 회사의 경영 상태는 어려워지고 급여가 지급이 안 되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 이제 직원들이 이제 같이 진짜로 등짐 나르면서 냉동탑차 타고 등짐 나르면서 그렇게 같이 고생했던 직원들이 회사를 하나 둘 떠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되게 많이 아팠었었고 이런 경험치들을 뭐 이후에는 하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했었었고 참 되게 힘들었던 시기였었습니다. 그 당시가. 네, 그렇군요. 사실 이러한 악순환 때문에 또 함께 일하던 식구가 떠나면 굉장히 대표님으로서는 좀 마음이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협동조합으로 변환을 하는 계기가 좀 되었을까요? 어떤가요? 아주 큰 계기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제 경영자 하나 1, 2인에 의해서 독단적 판단에 의한 그런 것들이 사실은 경영에 어떨 때는 그것을 효율로 포장이 돼서 이렇게 좋게 포장이 될 수도 있지만 또 어떤 때는 독단적 판단에 의해서 회사가 엉뚱한 길로 가게 되는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러한 결과물들로 인해서 개인이 이렇게 손해를 입는 것이 아니라 같이 일궜던 소중한 일터가 망가질 수도 있겠다라는 위기의식이 그 당시에 이제 상당히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한 실패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협동조합으로 성공까지 이끌어 나갔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조합원의 역할 중요할 것 같은데요. 해피브리지 협동조합의 조합원 되기가 굉장히 까다롭다고 들었는데요. 그 자격이나 또 과정은 어떠한가요?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된다라는 것은 사실 굉장한 권리를 가지는 것입니다. 일단 배당을 가지게 되고요. 이제 두 차례 이제 저희가 이제 3번의 총 배당이 있는데 이제 뭐 하나는 배당의 성격은 아니고 성과급을 지급을 받습니다. 수익이 났을 경우에. 그리고 이거 성과급은 조합원이 아닌 일반 직원들도 다 받을 수 있는 게 이제 성과급이고요. 또 일정 비율은 성과급으로 띄워놓고 또 일정 비율은 노동배당을 받습니다. 이 말은 전 직원이 이제 힘을 합쳐서 우리가 성과를 이제 이익을 창출한 것이기 때문에 노동의 가치를 인정을 해서 노동배당을 조합원이 되면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본배당을 또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주식회사에서 주식을 매입을 하듯이 조합비를 이제 납입을 하게 돼 있는데 그 조합비에 대한 금융 배당을 하게 됩니다. 그 이제 금융 배당은 해마다 좀 다를 수 있기는 하지만 보편적으로 현재까지는 대략 한 7%의 금융 배당을 하게 되는데 단순히 이제 경제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총회를 통해서 내지는 평의회나 다른 이제 활동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대단한 의사결정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주식회사에서는 주식의 수만큼 의결을 행사를 하게 되는데 협동조합은 주식이나 내지는 뭐 배당금의 액수만큼 의결권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1인 1표의 의결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아주 막중한 책임이 뒤따르는 것이기도 하지요. 그러하기 때문에 나름은 이렇게 좀 까다로운 절차를 이렇게 좀 만들어 놨는데 아무나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단 입사를 해서 3년이 경과해야지만이 조합원 자격을 획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협동조합을 이해를 해야지만이 협동조합을 운영하실 수 있기 때문에 협동조합에 대한 강의 및 학점을 이수를 하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일정 정도의 협동조합적 소양을 갖췄다라고 판단이 되어졌을 때 조합비까지를 완납을 하셔야지만이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네, 최근에는 창업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공한 CEO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저도 좀 창업을 해볼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처럼 창업을 꿈꾸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창업을 꿈꾸고 계획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으면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창업이 참 어렵습니다. 2016년에 대한민국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저희가 창업
하던 시대에는 대한민국에 100개의 물건이 필요한 시대였는데 40개만 공급하던 시절에 창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고 힘들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여러분들보다는 좋은 조건에서 창업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창업을 해야 되는 2016년의 현실은 대한민국에 100개가 필요한 물건이 있는데 40개가 아닌 140개가 공급되는 초과 공급 시대에 여러분들은 창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로 어렵고 힘든 창업의 길을, 그렇지만 기회가 없다라는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2016년에 창업 환경은 저희가 창업을 할 때는 대한민국이라는 인구 4천만의 내지는 4,500만의 시장에서 활동을 했었지만 초고속 네트워킹의 시대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은 세계를 무대로 시장을 확장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또한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창의성과 도전의식과 열정을 가진다라면 여러분들한테도 좋은 기회가 분명히 다가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화이팅입니다. 네, 대표님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해피브릿지 협동조합, 노동자나 혹은 소비자에게 어떤 기업으로 기억되길 원하시나요? 거창하게 착한 기업으로 기억해달라는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익보다, 돈보다는 사람이 먼저인 기업이고 경쟁보다는 협동을 생각하는 기업이고 독점보다는 상생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기업으로 기억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해피브릿지 협동조합 정민섭 대표님과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가 기업의 주인이라는 가치와 기업 문화를 잘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요. 해피브릿지 협동조합 앞으로도 함께 나누며 성장하는 모습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전문기업 넘버원 브랜드,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